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길잡이 튼튼백세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보통 당뇨 판정을 받거나 혈당 관리를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결심이 무엇일까요? 아마 10중 8구 오늘부터는 무조건 채소만 먹겠다거나 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겠다 같은 아주 극단적이고도 결연한 다짐일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 혈당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런 오해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살이 쪄서 혈당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것만 같은 막연한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밥상 위에 올라오는 생선이나 고기는 멀리하고 오로지 나물이나 쌈, 채소만 슴슴하게 먹으면서 내 피가 맑아지고 있겠지 하며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충격적인 진실은 이렇게 단백질과 지방을 무조건 배제하고 채소만 고집하는 식단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혈당 관리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대인 50대에서 70대 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인 근육을 몽땅 빼앗아가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당 걱정에 고기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력이 쇠하고 어지럼증을 느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정작 검사를 해보면 혈당은 조금 잡혔을지 몰라도 몸을 지탱하는 근육이 다 빠져서 면역력이 바닥나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혈당 숫자가 좋아진 것 같지만 속은 텅 빈 집처럼 허물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을 때 반드시 보디가드를 채용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바로 그 최강의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입니다. 이 친구들은 혈당 롤러코스터가 제멋대로 치솟지 못하게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년의 생명선인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오늘은 단백질과 지방에 대한 모든 해묵은 오해를 풀고 우리 몸에 딱 맞는 황금 비율과 똑똑한 섭취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시면 굶지 않고도 기운차게 혈당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어떻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부터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장을 음식물이 잠시 머무는 대기실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일단 이 대기실에 들어왔다가 소장이라는 본격적인 소화 흡수 센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음식의 종류에 따라 이 대기실에서 나가는 순서와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밥이나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가 정말 빠른 성격 급한 선수들입니다. 위 대기실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바쁘니까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는 1시간에서 2시간 만에 소장으로 쌩하고 달려가 버리죠. 그러니 포도당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그리고 올리브유나 견과류 같은 지방이 함께 들어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친구들은 소화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천천히 진행되는 느림보 선수들입니다. 위에 들어오면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이상 머물면서 아주 느긋하게 소화되죠.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느림보 친구들이 자기들만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온 성격 급한 탄수화물의 발목을 딱 붙잡습니다. 같이 천천히 가자고 달래면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길목을 몸으로 든든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덕분에 탄수화물이 소장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아주 완만해지고 혈액 속으로 당이 흡수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자연스럽게 혈당 롤러코스터는 수직 상승 대신 완만한 언덕길을 오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은 우리 장에서 GLP-1이라는 아주 고마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은 췌장이 인슐린을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분비하도록 돕고 뇌에 이제 배가 충분히 부르니 그만 먹어도 된다는 포만감 신호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결국 단백질과 지방을 챙겨 먹는 것은 혈당 상승을 막는 물리적 장벽과 호르몬 방어막을 동시에 구축하는 아주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밥만 먹었을 때보다 고기나 생선을 곁들였을 때 훨씬 오랫동안 배가 든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몸속 대기실에서 벌어지는 정교한 과학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몸의 기둥이자 근육의 주재료인 단백질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소화력도 떨어지니 고기나 무거운 음식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근육은 매년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젊을 때보다 소화 흡수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단백질을 더 정성껏 챙겨 드셔야 그나마 근육이 유지됩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자기 체중 1kg당 약 1.0g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몸무게가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최소 60g에서 72g 이상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치로 일일이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내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와 두께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챙겨 먹는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단백질 식품은 계란이나 두부, 생선, 육류 등이 포함되겠죠. 제가 추천하는 단백질 5대 천왕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단연 계란입니다. 완전 식품으로 불릴 만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요리하기가 정말 간편합니다. 두 번째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두부와 콩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염증을 잡는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 수육 같은 기름기 적은 육류입니다. 구워 먹는 것보다는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혈당과 혈관에 훨씬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것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은 높고 당분은 적어서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때 계란이나 두부 혹은 우유 한 잔이라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근육 손실을 막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많은 분이 다이어트와 혈관, 건강의 절대적인 적이라고 오해하시는 지방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방이라는 말만 들어도 피가 끈적해지는 것 같고 혈관이 막힐 것 같아 무조건 멀리 하셨다면 오늘 그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착한 친구가 있고 멀리해야 할 나쁜 적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나쁜 지방은 주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은 삼겹살의 하얀 비계나 버터, 치즈 같은 동물성 기름에 많습니다. 과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지만 적당량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줍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트랜스지방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시중의 튀김빵, 과자 등에 들어있으며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므로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착한 지방은 불포화 지방입니다. 이 친구들은 혈관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무엇보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우리 뇌에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착한 지방은 어디에 많을까요? 첫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자 장수의 비결이죠. 두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오메가3가 정말 풍부해서 한국인에게 최고의 기름입니다. 세 번째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미네랄과 식이섬유도 많아 최고의 간식입니다. 네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숲속의 버터라 불릴 만큼 몸에 좋은 지방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선 기름입니다. 혈관을 맑게 하는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이제 지방을 무조건 거부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어떤 지방을 먹느냐입니다.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넉넉히 더하고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는 것은 혈당을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똑똑한 선택입니다. 좋은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호르몬 조절을 돕는 필수 영양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지방 식단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지방을 너무 안 먹게 되면 오히려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 혈당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원리는 알겠는데 실제 밥상을 어떻게 차려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건강 접시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아주 쉽고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둥근 접시를 하나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접시를 세 구역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접시의 절반은 무조건 채소로 가득 채우세요. 시금치, 버섯, 오이, 양배추, 파프리카, 상추 같은 녹말이 없는 채소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채소들은 우리 몸의 비타민 공장이자 혈당 폭주를 막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채소는 많이 먹어도 GL지수가 낮아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니 듬뿍 담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남은 절반 중 다시 반즉 접시의 4분의 1은 질 좋은 단백질로 채우세요.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 계란, 닭고기 혹은 기름기 없는 수육 같은 음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단백질을 챙길 때 조리법도 중요한데 튀기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굽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로 나머지 4분의 1 공간에만 탄수화물을 담는 것입니다. 현미잡곡밥이나 통밀빵, 고구마 같은 착한 탄수화물을 아주 조금만 담으세요. 아마 평소 드시던 밥 양보다 훨씬 적어서 처음에는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충분히 먹기 때문에 실제로는 식사가 끝날 때쯤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한 지방을 소스처럼 곁들이면 완벽한 황금 비율이 완성됩니다.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적당히 사용하거나 샐러드에 견과류를 한 줌 뿌려 드시는 식이죠. 이렇게 접시를 채우는 습관만 들이면 매일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음식의 무게를 잴 필요가 없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소식할 수 있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건강 접시 습관은 단순히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사라졌던 기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밥상의 모양이 바뀌면 여러분의 혈관 수치가 바뀌고 인생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건강 접시로 완벽한 밥상을 차렸다면 이제 마무리는 올바른 식사 순서로 활용점정을 찍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지만 이 순서야말로 당뇨병의 뿌리인 인슐린 저항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식사할 때 가장 먼저 젓가락이 가야 할 곳은 무조건 채소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어 위장의 식이섬유 보호막을 든든하게 쳐주세요. 그 다음에는 단백질과 지방을 드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들이 위 대기실에 머물면서 탄수화물이 내려갈 속도를 아주 느리게 늦출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아주 느리고 완만하게 오르게 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우리 췌장은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마구 뿜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여유롭게 분비하게 되죠.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 췌장은 비로소 지독한 과로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췌장이 건강해지면 인슐린 수치도 안정되고 우리 몸의 세포들은 다시 인슐린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혔던 세포의 문이 다시 부드럽게 열리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 드디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입니다. 빨리 먹으면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혈당이 치솟고 과식하게 됩니다. 한 숟가락에 최소 20번에서 30번은 씹는다는 마음으로 식사 시간을 명상하듯 즐겨보세요. 침 속에 소화 효소가 충분히 섞여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조절 능력도 배가 됩니다. 식사 순서를 지키고 천천히 먹는 것,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당뇨 관리의 절반 이상을 성공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생활 속의 지혜를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단백질과 지방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동안 무조건 굶거나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꾸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 내용 4가지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은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는 혈당 롤러코스터의 강력한 브레이크입니다. 둘째, 우리 나이에는 굶으면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같은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 매 끼니 손바닥만 한 단백질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셋째, 나쁜 지방은 피하되 올리브유와 견과류 등 혈관을 청소하는 착한 지방과는 아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넷째, 건강 접시 법칙을 기억하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나머지는 단백질과 착한 탄수화물로 채우는 것이 혈당을 잡는 황금 비율입니다. 혈당 관리는 무조건 참고 비우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제대로 채워 넣는 아주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무엇을 먹지 말까를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 무엇을 더 건강하게 채울까를 먼저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채워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나쁜 음식에 대한 가짜 배고픔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으로 내 몸의 기둥을 튼튼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해질 준비가 완벽하게 되신 분들입니다. 나를 위한 건강한 식탁을 차리는 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 환자분들도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안심 간식 목록과 건강한 간식 조리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충분히 달콤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